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작가 임보아입니다. 삶을 즐겨라, 그대 자신이 되라. 저의 책이 예약 판매가 시작된 지 3일 만에 드디어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저의 소중한 과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저의 지난 삶의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나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필라테스 요가 강사였습니다. 몸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저는 매일 건강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혹은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회원님들을 위해 건강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업 특성상 회원님들로부터 건강해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너무 아파서 위장병인 줄만 알았습니다. 동네 병원에 가서 증상을 이야기해보니 위장약만 주고 밥을 굶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일주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기운이 너무 없어서 거의 탈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피부가 찢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허벅지가 띵띵 부어 있었습니다.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었죠. 위장병이 아닌 사구체 신염이라는 진단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장에 있는 사구체에 염증이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독소를 걸러내주는 거름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망가진 것입니다. 몸에서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어서 몸에서는 부종으로 증상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질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재발이 되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앓게 된 지가 벌써 올해가 7년 차입니다. 약 1년간 독한 스테로이드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너무 독해서 약 부작용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 내려와 요양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창 사회생활을 할 나이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치료에만 전념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세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골에서 혼자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암울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지나면 돼. 늘 그렇게 외치며 순간순간을 이겨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행복했습니다. 워낙 자연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힐링 그 자체였죠. 맑은 공기, 푸르른 산, 들, 강, 자연과 함께하는 나날들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약을 복용한 지 한 달째 되는 어느 날, 새벽 공기를 마시고 싶은 마음에 자전거를 끌고 나갔습니다. 차가 없는 시골도로 한가운데를 누리며 신나게 달렸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일출도 보고 경사가 급한 도로에서 속도를 내며 시원한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죠. 도로 한가운데 놓아져 있었던 돌멩이에 걸려서 자전거가 뒤집혔습니다. 몸이 날아가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찍어내렸습니다. 다리는 꺾여진 상태로 자전거에 깔려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부러져서 피가 철철 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안에 나사가 풀린 듯이 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었고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있는 모든 약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치료 중이었지만 수술을 위해 빠른 속도로 스테로이드 약을 끊어 나가야 했습니다. 약을 끊은 날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몇 달간 꼼짝없이 재활치료에만 신경을 쓰며 지냈습니다. 수술 전 치료 중이었던 질병은 결국 재발이 되었고 그렇게 두 번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온몸에는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려움증으로 하루 종일 온통 신경이 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었죠. 천식으로 기침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기침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혀 숨도 잘 쉬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속이 쓰리고 아파서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질병의 문제보다도 약의 부작용이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약이 저를 더 아프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제 몸에 독한 약을 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덮자마자 바로 약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 자연치유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치유로 환자를 치료하시는 다양한 원장님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도 나오셨고 책도 쓰셨다는 분이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찾아갔습니다. 자연치유로는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만 한다면 반드시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굳게 믿고 과감하게 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약 없이도 자연적으로 나을 수만 있다면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의 커피 관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조건 생것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각종 유기농 채소들을 사서 덜덜 떨면서 오로지 생야채만을 씹어 먹었습니다. 익힌 음식과 남의 살덩이라고 하는 동물성 단백질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생선은 물론이고 조개, 다슬기와 같은 갑각류를 포함한 해산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젓갈이 들어간 김치도 먹을 수가 없었죠. 흰색의 음식, 즉 쌀, 설탕, 밀가루와 같은 음식들은
모두 금지 식품이었습니다. 오직 먹을 수 있는 것은 생현미와 생야채, 생과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슬슬 몸에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가다가 보이는 풀이 모두 음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요로법을 시도했습니다. 단식도 주기적으로 반복했습니다. 먹는 거라고는 생야채뿐인데 관장으로 모든 것을 비워내니 하루가 다르게 체중은 줄어갔습니다. 결국 뼈만 남게 되었고 몸무게 앞자리 수는 4에서 3, 3에서 2라는 숫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감을 느꼈습니다.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식사 시간이 곤욕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좋아했던 야채 과일도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점점 음식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참고 먹지 않으니 그 어떤 것을 먹어도 허기가 졌습니다. 아무 맛이 나지 않는 볶은 현미 500g 한 봉지를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야채를 잔뜩 넣고 계속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턱에도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오래 씹어서 통증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음식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냉동실에 발견된 초코 아이스크림을 몰래 꺼내 먹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 입을 베어 먹고는 얼른 뱉어냈습니다. 맛만 보고 목구멍에 넘기지만 않는다면 괜찮다는 생각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은 다시 붓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 다시 재발되었던 거죠. 그렇게 응급실을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약이 싫어서 자연치유 생활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런 생활만 7년째 하게 된 것입니다. 식사요법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풍욕, 오일풀링, 등산, 만보 걷기, 자전거 타기, 합장 합척, 복식 호흡, 신장 마사지, 어싱, 맨발 걷기 등 좋다고 하는 건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세월 동안 몸을 치유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연 치유를 하는 모든 방법들이 결국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든 방법들을 경험해 본 결과 식사요법, 운동 모두 건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을 몸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걸 억지로 하는 것은 자연치유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자연치유였습니다. 무엇이든 옳다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억지로 몸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몸이 알아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연치유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마음을 돌보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몸에만 집착했던 것이었습니다. 꼭지요! 나는 다 낫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방법들을 적용해 보아도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고생스럽게 노력한 모든 수고가 도로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방법들은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모두 치유가 되면 몸이 알아서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원하고 몸이 알아서 운동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치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음식과 운동, 그리고 각종 치유요법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여 억지로 하려고만 하니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지난 과거가 결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일들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상황은 실패도 성공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상황을 경험할 뿐이고 각자 그 경험을 통해 배워나갈 뿐입니다. 실수를 통해 또 한 걸음 성장하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기에 저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험한 길을 극복해내었기에 제 안에 무한한 능력자인 거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삶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 이러한 병을 얻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세상에는 저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수많은 아픔을 견뎌내 왔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껴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돕고 싶었고 살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수많은 책들과 유튜브, 명상 등으로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는 제가 세상을 향해 도움을 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픔을 딛고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저의 삶의 스토리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돌보기 시작한 이후로는 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증상이 있더라도 어차피 건강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완치를 하고 난 다음에야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에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으며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부은 상태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도전했습니다. 한국 모델 선발대회 본선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한복으로 복수찬 배를 가릴 수 있었기에 처음으로 그런 무대에서 저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아파서 미루기만 했던 제주도 여행을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력의 힘을 믿고 실행한 이후로부터 신기하게도 제가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몸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안의 영혼이 행복한 일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부풀어 배를 부여잡고 굴러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도전하고 또 도전할 것입니다. 어차피 증상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몸은 반드시 낫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안의 영혼이 행복한 일을 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게 되었죠. 저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 한 분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얻으셨다면 저는 제가 해야 할 모든 임무를 다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극복해낸 그 경험이 지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순간 저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만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저의 상황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쓰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소중하고 특별한 멘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과의 인연 덕분에 단 19일 만에 출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쓰면서도 또 다른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글을 쓸 것입니다. 작가로서의 삶을 살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의 행복을 전하며 모두가 저와 함께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해냈다는 것은 여러분도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행복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언제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를 통해 모두 힘과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모두 행복을 충분히 누릴 만한 가치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 같은 인생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축복합니다.